안녕하세요. 중도입니다. 오늘은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첫 차를 30대 거의 중반에 처음 샀는데요. 면허를 따질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차를 사면은 우선은 그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또 그 차에 맞게 품격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드를 모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금, 그 다음에 수리비, 기름값 이런 것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점점 시드를 모아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자유,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까지 더 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블로그에 쓴 글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에 대한 내 생각은 간단하다. 순 자산의 3% 정도로 자동차를 사면 된다. 그 자동차는 감가가 심하기 때문이다. 그 자동차를 사면은 우리가 사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시작되잖아요. 하지만 주식, 부동산, 이 자산들은 점점 자산 가치가 상승합니다. 물론 그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오르는 거야 그렇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되어서 부동산 뭐 마이너스 30%가 흔하고 주식도 반토막 난 게 흔한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서 따로 코멘트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하튼 순자산 3% 정도의 자동차를 사면 되는데 이때도 중고로 사는 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표한 순자산이 있었는데 그 순자산을 달성하고 처음으로 차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주식 계좌에서 한 달간 수익난 금액으로 2010년생 6만 킬로 달린 K5 중고로 첫 자동차를 샀습니다. 왜 K5를 샀냐면 제가 그 당시에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자동차가 제일 수리하기 좋고 안정적인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소나타 아니면 K5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소나타보다는 K5가 조금 더 젊은 층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K5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글이 이건데 2018년 4월 1일에 첫 차로 K5를 뽑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3월에 그 운전면허를 따러 다녔는데 좀 추워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2월부터 따로 다녀서 3월 말에 면허가 나왔고 그래서 4월 1일에 첫 차를 이렇게 K5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3월에 한국 주식 매도에서 난 수익으로 K5를 샀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이사를 가서 매일 1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 이게 1시간씩 걸어 다니면 교통비를 아끼는 효과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는 효과도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원룸이 도서관 밑이었는데 도서관 밑에서 공부도 하고 돈도 아낄 겸 해서 이사를 갔는데 여기서 5, 6년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그랬고 이때 당시에 시드를 늘리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동차를 사고 싶어질까봐 면허도 최대한 늦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K5 과학 5호기와의 만남 뭐 이렇게 써놓는데 5,000km마다 오일도 자주 넣어지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중고차라서 K5의 그 고질적인 단점인데 그 엔진 떨림이 좀 심해요. 그래서
엔진 보링을 하려면 200만 원이 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걸 팔려 그러니까 몸값이 4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12만 킬로 타고 이제 2021년 4월, 작년 4월이죠. 그랜다이저 호구를 샀습니다. 그랜저죠. 그랜저 HG300을 샀는데 이때 당시에 2만 킬로 탄 거를 1,6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블로그에 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총 비용 1,470만 원이 들었는데 이 K5가 나중에 보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실제로는 한 1,700만 원쯤 들었습니다. K5 매각 비용이 500만 원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뿐이 못 받아가지고 그랬고, 요 약간 하얀색 이 그랜저가 제 눈엔 이뻐 보여서 샀는데 이때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면서 중고차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가동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500 정도에서 봤는데 또 이걸 막 살려 그러니까 차에 돈 쓰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벤츠 삼각별 2,300이 2,500, 뭐 3,000이었는데 요게 이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엔진 오일이 거의 30만 원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2,300은 포기했고 그다음에 K9, 그다음에 G80 이런 것도 봤는데 이런 차들은 이제 되게 승차감이 좋은데 우선 연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기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저렴한 그랜저 HG를 선택했고 색상은 그 흰색과 검정색 중에 흰색을 골랐고 왜냐면 흰색이 감가상각이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흰색이 검정색보다 여름철에 5.4도 정도 실내 기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흰색 플러스 선루프 이 물건을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타다가 또 나중에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좋은 거죠. 근데 2400cc랑 3000cc 중에서 그 3000cc를 산 이유는 이 언덕 올라갈 때 확실히 힘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랐고 그 익스클루시브를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힙합 음악을 자주 듣고 차에서도 유튜브나 이런 걸로 많은 부동산 강의 영상이나 뭐 주식 영상이나 이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피커가 중요하기 때문에 JBL 로직 7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간 익스클루시브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렇게 그랜다이저 호구를 장만하고 지금까지 잘 타고 다니고 있긴 한데 여기 연비가 너무 안 나와요. 이게 일명 시내발이 시내 돌아다닐 때는 연비가 7 정도 나오고 고속발이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연비가 뭐 한 9에서 10 정도 나오는데 미국이랑 이제 갑자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이 나고 그 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휘발유가 2,400원까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그 하락론장님들이 좋아하는 제가 글을 하나 썼었죠. 카푸어의 하루 반성문. 좌파 형님들이 요새 갭투기 영끌이들 고생하는 거 보고 주담대 8% 돼서 다 죽으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서 기쁘시라고 적어봤다. 대출 이자 낼 돈이 없어서 기름을 못 넣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맨날 걸어 다녀가지고 맨날 15,000보씩 걸어 다닌 거예요 이게. 기름값이 없어서. 근데 주식도 안 좋아가지고 아우 이제 밥 먹을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거리는 그냥 걸어 다니는 걸로 대중교통도 못 타고 차를 어떻게 끌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0km 될 때까지 이제 차는 그냥 힘들죠. 그래서 항상 요새 그 엔진 기름이 없다고 경고등이 틀 때까지 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때야 돼서야 이제 기름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고 차를 또 탈지 안 탈지 고민하고 그래서 이게 뭐 벤츠 카푸어도 아니고 그랜저 카푸어가 되었습니다. 세차할 돈은 항상 없고 이래서 그 앞유리도 물티슈로 탔고 이렇게 정말
힘든데 그날 마침 주식이 올라가지고 그 자동 세차를 5,000원으로 했습니다. 아, 이날 이 눈물이 제 눈물인지 세차의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너도 울고 나도 온다. 아, 뭔 놈의 세금이 이리 많냐? 자동차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각종 보험료, 휴, 월급은 유리지갑이고 아이고 세금 내는 로봇네. 불로소득으로 천박하게 돈 벌려고 하니까 벌 받아야지. 그렇고 말고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하는데 공공재인 부동산을 이용하려 하다니 천박한 생각. 반성 또 반성 이렇게 되게 속이 시원하는 글을 썼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돈이 없어서 항상 하루에 한 끼를 하면서 한밥집, 6,000원짜리 한밥집 가서 무제한으로 먹는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거 있죠. 월세는 또 막 계속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오르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이러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시원하셨죠? 이게 포인트인데 시원하셨으면 성공. 어쨌든 이렇게 살고 요 강아지가 이제 자동차를 밀고 다니는데 실제로 저 그랜저가 0km까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왔는데 한 3km쯤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적이 한 두세 번 있었고 굉장히 지금 힘들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반 장난 반 진담이었고 자산이 모이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는 게 좋다는 생각이 이론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20, 30대 남자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남자가 40살이 넘어가면 결혼하기가 좀 힘든 게 현실이에요. 그건 현실이니까.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남자는 차가 없으면 데이트하기가 연애하기가 조금 불편한 게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차를 사더라도 최소한 시드 X억은 모으고 중고 아반떼나 엑센트 대충 중고로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시작함이 어떨까 싶다. X인 이유는 사람마다 차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다 다른 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근데 시드를 먼저 모으고 차를 사야지. 왜냐면 뭐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해서 굴리던가 말던가 하지. 뭐 100만 원 가지고 10% 수익 올리면 10만 원인데 1억 가지고 10% 수익 올리면은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가 중요하다. 이 차를 사면은 기름값 나가, 보험값 나가, 수리비 나가, 차 타고 만난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점점 힘들어진다. 어쨌든 내 생각은 그러한데 이게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적당히 시드를 모으고 적당히 싼 중고차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순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좋은 인맥이 생기고 이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등기 그리고 본인의 주식 계좌 자산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20, 30대 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요 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짤입니다. 그래서 삼각별에 너무 취하시지 마시고 사실 삼각별 같은 거는 나중에 순자산이 늘고 나서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런 삼각별에 너무 목매달지 마십시오. 그럼 약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